특히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런 정도의 공격을 한다면 이건 결국 앞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활로를 끊어버리는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가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김재원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는 쪽에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고 있고, 또 반면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위원인지 뭐 좀 같이 회의를 하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 최고위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발언들이 그래요. 발언들이 대통령실에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고위원이나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좀 너무 좀 센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당의 당 그 대표실과 회의실, 그러니까 우리 최고회의를 예. 개최하는 회의실에 역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의 존영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은 그 외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 예. 있죠. 근데 이분들의 존영은 그 사진을 걸면 뭐 불편하든가 또는 이 득될 게 없거나 부끄럽거나 하니까 존영을 걸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치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정치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국가를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예. 민주당은 회의실에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하면 뭐 온갖 또 트집을 잡잖아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좌파 진영에서는 무슨 김대중 정신, 뭐 노무현의 뭐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저렇게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역대 과거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영을 걸지 못하는 대통령이 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존영을 걸어야 할 때 그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명분으로 또 정권을 잡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레거시가 이렇게 빈약한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듬고 만들어서 가야만이 우리가 다시 보수 정권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문제 삼는 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바탕에서 또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문제제기도 하고 대통령께 뭐 국정 방향을 수정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보는 앞에서, 특히 온 국민 앞에서 좀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런 정도의 공격을 한다면, 그렇죠. 이건 결국 앞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활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야 뭐 정치하다가 쫓겨나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좌파 정권이 등장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겁니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시간이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 분열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분열을 걱정하는 많은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당장에 내일이 보궐선거일이잖아요. 예, 예. 보궐선거에도 크게 도움도 안 될 이런 여러 가지 언사는 하시더라도 좀 비공개리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당대표께서는 특별히 또 독대 요청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요. 날짜가 대부분 잡혀 있잖아요. 다음 주 초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독대라는 것이 이런 껄끄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민망한 이야기라도 하겠다고 독대 신청을 한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될 일을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온천하에 다 알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대통령께 도움이 되느냐, 또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상식적인, 예, 그동안 정권들이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말이죠. 네. 그렇게 해왔고, 네. 심지어는 이제 독대 관련해서는 지금 독대가 무슨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네. 대표와 만나는 건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당 대표, 대통령, 뭐 독대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만나서 독대한 적이 있는지 이게 비밀스럽게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이 이야기 된 내용이 좀 알려지기 껄끄러운 이야기도 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독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독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정무수석이 배석하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든 예. 하다못해 연설 기록비서관이라도 배석하는 것이 그 매뉴얼상 그렇게 매뉴얼상.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독대 기회가 있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 다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불만이 있으면 만나서 뭐 속된 말로 완타치 뜨듯이 그냥 뭐 서로 싸우고 나올 땐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서로가 합의할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뭐 마치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처럼 의제까지 지금 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보도 일부를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독대해서 주로 의제로 삼자. 네. 설령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다는 게 마치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회담하는 식의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굉장히 지금 헷갈린다. 물론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세간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대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비밀스러운 이야기 또는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그 서로 간의 인식의 폭을 간격을 줄여서 그 다음에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 독대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이전에 이렇게 계속 그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면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불신의 감정이 쌓이면 사실 잘 어떤 그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당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